잭은 오래된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몇 년째 입지 않았던 옷들, 낡은 청바지, 단추 셔츠, 오래된 가죽 부츠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수백 번 다듬은 성공적인 외모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알아보이지 않을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심이었다. 자신이 세운 레스토랑 제국 속으로, 그것도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가기로 말이다. 이 아이디어는 한밤중에 불쑥 떠올랐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뒤척이며 잭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와 싸웠다. 그건 다름 아닌 직원들의 가혹한 평가들이었다. 익명으로 쏟아진 피드백들 속에는 분노와 슬픔, 체념이 담겨 있었다. 만약 직원들이 익명해 이런 말들을 한다면 얼굴을 마주할 땐 도대체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을까? 아니, 그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엔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잭은 시카고 지점을 선택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의 제국이 첫 발을 뗀 바로 그 지점. 시스템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은 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미리 예약했고 혼자 식사하는 손님으로 가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만든 세계의 문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서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맞춤 슈트도 수백 달러짜리 헤어스타일도 없었다. 그토록 많은 회의실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던 자리에 오늘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 속에 파묻히는 이름 없는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올린 그가 지금은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었다. 그 밑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위해 잭은 낡은 혼다 12개 올라탔다. 이 차도 이 임무를 위해 일부러 구입한 것이었다. 도심을 지나며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흥분에 사로잡혔다. 마지막으로 뭔가에 긴장했던 게 언제였던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발을 디딘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던가?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의 넌 사인이 시야에 들어오자 잭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외관부터가 완벽했다. 고급스러운 검은 외벽, 따스한 조명, 세련됨과 안정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 발렛 파킹 구역엔 포르쉐, 벤틀리, 벤츠 등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잭 역시 이런 차들 중 하나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단지 또 한 명의 손님이었다. 리셉션 데스크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이름표엔 서현이라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1인석입니다. 서현은 터미널 앞에서 재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잭은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 서려 있는 미묘한 긴장을 포착했다.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피곤했고 공허했다. 네, 이쪽으로 안내 드릴게요. 앤더슨 씨. 식당 안을 걸어가며 잭은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꿈이었다. 진한 마호가니 나무 패널, 누구든 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은은한 조명, 와인잔의 섬세한 소리. 완벽하게 조율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테이블들을 지나며 잭은 CEO로선 절대 보이지 않았을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버들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효율적이었지만 웃음은 눈에 닿지 못했다. 테이블 정리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들 모두가 내면의 지침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건 단지 바쁜 서비스 시간 그 이상이었다. 서현은 그를 주방 입구가 보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혔다. 곧 서버가 오실 거예요.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물로 주세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현이 멀어지자 잭은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는 척하며 식당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득 찬 테이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직원들, 전술적으로 짜여진 운영 시스템.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했다. 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그는 지금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잭은 그 순간 자신의 사업에 대해 모든 걸 바꿔놓을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녀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단정한 포니테일에 깊은 초록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지친 듯한 기색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엔 진심과 지성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엔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씨.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된 나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피로가 배어 있었고 전문적이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다. 잭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나리 씨. 이곳이 참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 듣게 되어 기쁘네요. 저희 대표 메뉴인 리바이 스테이크는 꼭 드셔보셔야 해요. 28일 동안 숙성한 고기에 특별한 시즈닝이 더해져서.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짧게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다른 추천 메뉴도 들려드릴까요? 괜찮아요. 리바이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립니다. 잭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노련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뜨거운 접시를 반복해서 들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유니폼은 단정했지만 잦은 세탁에 의한 다름이 보였다. 사이드는 어떤 게 괜찮을까요?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가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워졌다. 갈릭 매시드 포테이토가 정말 맛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아주 신선하고 풍미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 어떤 사이드와도 잘 어울리는 스테이크예요. 그럼 둘 다 주세요. 그리고 하우스 레드 와인 한 잔도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곧 와인부터 준비해 드릴게요. 나리가 자리를 뜨자 잭은 그녀가 다른 테이블들과 나누는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있었다.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단골의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고 취향에 맞는 추천을 해주는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시계를 힐끔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 몰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왼발에 살짝 무게를 덜 싣는 모습은 아픔을 숨기려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이 모든 것은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었다. 나리는 잭의 와인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녀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오늘 많이 바쁘네요. 잭이 말을 건넸다. 여긴 항상 이래요. 그녀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다. 하지만 사업에는 좋은 일이죠.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읽어낸 잭은 다시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거의 2년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다시 표정을 다잡았다. 음식은 곧 나올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잭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조용히 말을 붙였다.
궁금하네요.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당신은 정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리는 놀란 듯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놀람 혹은 희망이 스쳤다. 힘들죠. 하지만 음식은 훌륭하고 손님들도 대체로 좋아요. 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표정을 고쳤다. 주문 확인하고 올게요. 그녀가 떠나자 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식당을 보기 시작했다. 서버들이 잠깐의 식사 시간조차 없이 주방 안에서 서서 급히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누구 하나 천천히 숨 쉴 여유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긴장과 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비스 품질 유지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보였다. 이 레스토랑은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면에선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기계는 사람들의 땀과 고통을 연료로 삼고 있었다. 잭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좌관의 메시지였다. 이사회 회의가 내일 오전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분기별 보고 잊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잭은 충격에 가까운 자각을 느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또다시 이 사람들을 숫자로 요약한 그래프 앞에 앉아 결정권자로서 판단을 내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숫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피로와 고통, 그리고 절박함이었다. 나리는 곧 잭의 스테이크를 들고 돌아왔다. 완벽했다. 주문한 대로 구워진 고기, 섬세하게 조리된 사이드 메뉴,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답게 세심한 플레이팅까지. 그러나 잭이 그 고기를 자르려는 순간 그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건 긴장이 아니라 지친 몸이 내는 신호였다. 괜찮으세요? 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모든 게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잭은 그녀가 지금 이 순간조차 얼마나 힘겹게 서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잭은 말없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혀끝으로 퍼지는 육즙의 풍미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음식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음식을 만든 손, 서빙한 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러지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식사를 이어가면서 그는 식당 구석구석을 계속 관찰했다. 서버들은 오차 없이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웃고 대답하고 인사하며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학습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이 공간은 단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대일 뿐이었고 그 무대 뒤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무리해갈 무렵 나리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잭은 이제 그 미소의 이면을 볼 수 있었다. 맛은 어떠셨나요? 정말 훌륭했어요. 지금까지 먹은 스테이크 중 최고였습니다. 잭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물 좀 더 드릴까요? 그녀의 질문에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는 물컵을 들고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그의 접시 아래쪽에 살짝 밀어 넣었다. 너무나 빠르고 조심스러운 동작이라 다른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을 따랐고 잭은 속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을 떠났다. 잭은 곧장 식당 안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무릎 아래로 가져와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바뀌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레이놀즈 대표님.
들어오자마자 알아봤어요. 잡지에서 본 적 있어요. 당신이 쌓아온 성공 이야기를 공부했고 그걸 존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나 설문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이곳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단지 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모두를요. 우리는 매주 60시간씩 일하면서도 집세를 겨우 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삶도 포기한 채 여기 붙잡혀 있어요. 아프다고 쉬는 것도 무섭고 실수하는 건 더 무서워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해고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음식은 훌륭하고 수익은 높지만 우리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정말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믿기 때문에요. 만약 정말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1시에 식당 뒤편 골목으로 오세요. 그땐 제가 모든 걸 말해 드릴게요. 제발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우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나리. 책은 쪽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그 순간부터 줄곧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변함없는 미소로 손님을 응대했고 그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메모를 건넨 것이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보지 않게. 만약 잭이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이 작은 메모 하나로 그녀는 해고될 수도 있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이었고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했다. 그건 용기이자 절박함이었고 둘 다였다. 잭은 고개를 들어 다시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식당 반대편 테이블에서 한 가족의 주문을 받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완벽한 서버였다. 친절하고 성실하며 고객의 기분을 읽는데 능숙했다. 그러나 이제 잭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리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현실을 짊어지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대신 말한 것이다. 그녀의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침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다. 잭은 남은 식사를 기계적으로 마무리했다. 계산을 하고 넉넉한 팁을 남긴 채 식당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리의 쪽지, 그녀의 말투, 그녀가 감수한 위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신뢰. 그것이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잭은 식당 건물을 다시 돌아보았다. 고급스러운 외관, 은은한 조명, 끊임없이 드나드는 손님들. 겉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공간은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잠식하는 시스템이었다.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가족, 꿈을 대가로 내놓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희생 위에 군림하며 성공을 구가해왔다. 그의 손에 쥐어진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굳은 손과 피곤한 어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마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신호등 하나하나에 멈출 때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또다시 나리의 문장을 곱씹고 그녀가 말한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 말 한마디가 잭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잭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선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신뢰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치와 그래프로 환원해버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는 인간의 삶을 숫자로 바꿔 계산하는 데 익숙해졌을까? 그날 밤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고급 대리석 바닥, 맞춤형 가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문.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게는 무의미한 장식처럼 느껴졌다. 축하의 밤들, 상을 받던 순간들, 성공 신화를 인터뷰하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 적이 있었던가. 밤 10시 30분, 잭은 다시 옷장 앞에 섰다. 이번에는 위장을 위한 옷이 아닌 진심을 담은 옷을 고르고 있었다. 명품 정장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다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었다. 차 키를 집어들고 시카고의 밤을 다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금껏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의 뒤편 골목은 정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벽돌 벽 사이로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하나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잭은 혼자 서 있었다. 시계는 10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과연 올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미 위험한 쪽지를 건넨 그녀였다. 이 만남은 그녀의 경력을 10위째 날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11시, 뒷문이 열리고 나리가 걸어 나왔다. 유니폼 대신 청바지와 단순한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훨씬 더 어리고 그만큼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레이놀즈 대표님.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실 줄 몰랐어요. 와야만 했습니다. 잭은 대답했다. 당신의 쪽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정말요? 아니면 단지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잭은 피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당신에 대한 기사도 많이 읽었고 인터뷰도 봤어요. 당신이 만든 이 시스템, 저는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말 당신이 이것의 실상을 알고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잭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말해주세요. 대체 여긴 어떤 곳입니까? 그제서야 나리는 자신이 감춰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밤 쓰레기통 옆 골목에서 나눈 대화는 잭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싱글맘.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일 더블 근무를 하며 자녀들이 깨어있는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 손목이 부러진 채 2달 동안 일해 온 카를로스. 병가를 쓰면 생계를 잃기에 치료를 미루고 일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 자신. 3번이나 간호대학에 합격했지만 한 번도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늘 돈이 모일 즈음에는 생존을 위한 급한 지출이 그녀를 학교에서 다시 멀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호화로운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꿈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루라도 숨 쉴 수 있는 삶. 더 이상 기계처럼 반복되는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전부예요. 잭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눌렀다. 이들은 단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는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그 위에서 제국을 세웠던 것이다.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일했어요? 그는 물었다.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요. 나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른 데는 더 나아요? 여긴 시카고에서 제일 나은 레스토랑이에요. 팁도 많고 음식도 훌륭해요. 단지 그 대가가 너무 클 뿐이죠. 그리고 우린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잭은 조용히 물었다. 간호학교는요? 3년 동안 계속 합격만 해요. 하지만 수업을 듣기 위해 일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수입이 끊기면 바로 생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미뤄요. 언젠가를 기다리면서요. 그 순간 잭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가능성이 자신의 사업 때문에 짓눌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돌보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레스토랑 시스템이었다. 무엇이 필요하죠? 잭은 갑자기 물었다. 나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네? 이걸 바로잡으려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잭은 그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놀람과 의심, 희망과 회의. 정말로 알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난 이제 알아야 해요. 그러자 나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첫 번째는 살 수 있는 임금이에요. 단지 최저시급의 팁을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그 월급으로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사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수준.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요. 버는 만큼 빠져나가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죠. 잭은 빠르게 계산해 보았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이익률이 줄어들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건 분명히 가능한 변화였다. 그 다음은 근무 시간이요. 지금처럼 주 60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해요. 초과 근무는 강요가 아닌 선택이어야 하고 누구나 휴식할 권리를 가져야 하죠. 그리고 의료보험이가 필요해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보험,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유급병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 지원도 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어도 다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새기듯 들었다. 그녀는 단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깊이 고민해온 흔적이 그녀의 제안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가 무시해온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덧붙였다. 그리고요, 존중이요, 인정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손님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윗사람들이 우릴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으로 본다면 그 자부심도 무너져요. 잭은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선택해온 리더십의 방식, 높은 기준과 타협 없는 성과주의가 사실은 두려움과 소외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명확해졌다. 이 모든 걸 얼마나 오래 생각해온 겁니까?
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리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단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2년이에요. 매일같이 생각했죠. 직원들끼리 쉬는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퇴근하고 옷 갈아입으며 속삭였고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숫자도 알고 이익 구조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더 나은 길이 있어야 한다는 그 작은 바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잭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바뀐다면, 진심으로 바뀐다면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나리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내가 이걸 고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나 혼자선 모르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고쳐져야 하는지. 그러니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나요? 그 순간 잭은 자신이 다시 기회를 구걸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고, 잭은 이 모든 게 지금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냥 돌아서도 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해요.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안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길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요. 잭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기엔 수년간의 노동에서 만들어진 굳은 살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대로 느껴졌다. 그리고 잭은 진심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자신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대표님. 지금이 바로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단순히 성공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성공. 다음 날 아침 6시, 잭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이익 보고서나 매출 추이 그래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인사 기록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처음으로 그 서류들을 진짜로 읽고 있었다. 마리아 강, 세 아이의 엄마. 회사에 다닌 지 5년, 단 한 번도 근무를 빠진 적이 없고 고객들의 피드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시급은 겨우 $12. 팁을 포함해도 그녀의 연간 수입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잭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직원이지만 매달 임대료와 식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은 카를로스 리. 4년째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해 2차례 의료 치료를 위해 병가를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손목 부상을 입은 채로 계속 일했고 결국 그 고통을 안고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잭은 그 사실을 적어두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나하나의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모두가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전까지 이들을 하나의 10컬럼로만 보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 숨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의 중심이 이익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전 8시,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이사회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잭은 탁자 위에 펼쳐진 직원 파일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분기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사진들께선 알아요. 하지만 오늘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고요했다. 잭이 들어올 때 모두는 수익 보고서나 확장 전략이 담긴 자료를 들고 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잭은 차트를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들고 와 회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마리아 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5년째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수많은 고객에게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해왔죠.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빈곤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요. 이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잭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시작한 적이 없었다. 수치와 전략, 성장률에 집착하던 잭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패트리샤 정 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건 분기 실적 보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잭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부 상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 왔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언더커버 체험을 이야기했다. 나리의 쪽지, 그녀가 보여준 식당의 현실, 직원들이 겪는 고통, 불안,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너무나 단순한 바람들. 그는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하나씩 꺼내며 그것이 단지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자선단체로 만들 생각입니까? 날카롭게 지적한 이는 로버트 백 이사였다. 직원들은 시장 시세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불만이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정말 그럴까요? 마리아는 고졸이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카를로스는 지난 15년 동안 레스토랑 일만 해왔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나리는 3번이나 간호학교에 합격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들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격렬한 논쟁으로 뒤덮였다. 일부는 잭이 정서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중년의 위기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다른 이들은 주주 가치를 해치게 될까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이 회사를 자선단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직원 이직률은 78%입니다. 끊임없는 채용과 교육, 이로 인한 고객 만족도 저하, 브랜드 이미지 악화, 이 모든 것이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잭은 직접 준비한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직률을 50%만 줄여도 매년 채용 및 교육 비용에서 23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면 고객 경험도 개선되고 재방문율도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덕적 논리에는 반응하지 않던 이사진들도 돈과 관련된 수치에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잭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지속적인 성장 아닙니까?
그 성장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날 회의는 경론 끝에 결론을 맺었다. 시카고 본점 한 곳에서 잭이 제안한 개편안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다. 전 지점 도입은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잭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변화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부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임금이었다. 시카고 본점의 모든 직원은 그날 이후부터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단지 법적 최저임금에 머무르거나 팁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 달에 필요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고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조정되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시스템 속에서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 명세서가 바뀌고 잭이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식당에 나타나자 점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빨랐고 보고서보다 훨씬 진실되었다. 근무 시간도 재조정되었다. 60시간을 기본처럼 강요하던 스케줄은 사라졌다. 잭은 매니저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누가 언제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일해야 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관행 때문이라면 그건 반드시 바꿔야 할 구조라고 선언했다. 초과 근무는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진짜 필요할 때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건강보험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포함하게 되었다. 잭은 HR팀과 함께 수십 개의 옵션을 검토했고 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만을 남겼다. 그는 있는 척만 하는 복지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해져 있었다. 그러나 변화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분위기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죽이며 움직이던 직원들이 이제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나리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서버가 아니었다. 잭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내부 직원 개선 자문 역할을 맡겼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고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창구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잭은 그 목소리를 조직 구조 안에 자리 잡게 만들었다. 이제 변화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리는 한 번도 그 자리를 특권처럼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후배들에게 지식을 나누었으며 잭에게도 단호하게 현실을 전달했다. 그녀는 언제나 현장의 시선으로 생각했고 그 덕분에 잭은 점점 더 보고서가 아닌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주 식당을 방문했고 고객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며 직원들과 대화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잭이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를 경청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고객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는 여전히 정교했지만 그 속에 진짜 여유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직원들의 미소는 이제 연기가 아니었고 추천하는 메뉴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객의 반응은 곧바로 매출로 이어졌다. 단골이 늘었고 후기의 톤이 바뀌었다. 잭은 다시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엔 숫자도 사람도 모두 포함된 보고서였다. 그는 직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변화가 어떤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했다. 동시에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그리고 이직률 감소로 인한 고용 비용 절감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다. 반신반의하던 이사진들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변화는 실체였고 그것은 회계상 이익으로도 입증되고 있었다. 그래서 잭은 다음 단계를 제안했다. 시카고 지점에서의 개편안을 전국 지점으로 확장하자는 계획이었다. 이번엔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다.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위험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작동 중이었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으며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스스로 이 회사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였다. 변화가 전 지점으로 확장되었을 때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은 사람을 위한 성공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국의 점장들은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그곳을 찾았고 기존의 관리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각 지점의 서버들과 주방장들, 청소 직원들까지도 이제는 본사라는 이름 아래 압박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존중받기 시작했다. 많은 직원들이 잭에게 편지를 썼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잭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더 이상 숫자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는 매출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서 성공을 읽었다. 나리는 마침내 간호학교에 입학했다. 회사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주 2일은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학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잭은 그녀에게 장학금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고 나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마다 본사 회의에 참여해 직원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 고문 역할을 계속 맡았다.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의 목소리였고 이제는 수백 명의 동료를 위한 조언자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바뀌었고 그녀는 또 다른 수많은 삶을 바꾸고 있었다. 잭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의 손편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다. 어느 날 저녁 잭은 다시 시카고 본점에 방문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장 뒤쪽 작은 주방에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도왔다. 도마 앞에 선 CEO를 처음 본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그는 칼질이 서툴렀고 양파를 썰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들 속에 진짜 인간적인 연결이 있었다. 마리아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서 손에 쥐어주었고 카를로스는 치료받은 손목을 자랑하며 웃었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졌으며 더 이상 위에서 정한 지침만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였고 잭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날 밤 잭은 식당이 문을 닫은 뒤 불 꺼진 주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선 나리가 마감 정리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처음 여기서 당신을 봤을 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잭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죠. 나조차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그 변화가 책임을 수반할 때예요. 당신은 그 책임을 받아들였고 그걸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나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아니요, 당신 안에도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너무 오래 닫혀 있었을 뿐이죠. 잭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거리에 비친 브룩스 스테이크하우스의 간판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굽고 와인을 따르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였다. 잭은 더 이상 황금빛 수치를 쫓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가 세운 제국은 이제야 진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